저희들 뭐 보통 편하게 말하는 식곤증 이런 게 심해지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누구나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파이크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당뇨로 진행하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삶이 180도 새로워진 곳 180 한의원 원장 윤영찬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보니 진심으로 건강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 아이도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멋진 아빠가 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역시 건강을 스스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뭐 연인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혈당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또 180 한의원의 또 패널분 신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원장입니다. 본격적인 혈당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혈당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 뭔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당이 자꾸 높으면은 우리 몸에서 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은 몸에서 저항성도 생기게 되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당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당뇨라고 한다. 이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요. 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부족하시는 분들이 1차성 당뇨,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2차성 당뇨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2차성 당뇨로 고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바로 이 공복 상태에서 식후 혈당이 급속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식후에 피곤함, 무기력증 또는 갈증, 집중력이나 판단력 저하 등 멍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뭐 보통 편하게 말하는 식곤증 이런 게 심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누구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파이크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당뇨로 진행하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조절시켜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당뇨가 심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엔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당뇨병이라고 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보통 혈당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삼다, 마늘 다자를 써서 삼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다는 이제 다식, 다음, 다뇨가 대표적인 소갈의 증상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처음으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유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조절이 안 되면 먹는 약을 드실 거고, 여기서 또 조절이 안 되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으시면서 혈당을 체크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망막병증, 망막병증을 통해서 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기능장애, 그래서 신기능 저하로 심한 경우 투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병증 같은 저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일단 뭐 한국인들의 주식이 또 밥이잖아요. 백미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저도 이 식감이나 맛 때문에 그냥 흰 쌀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이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는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현미는 칼로리가 백미와 거의 비슷한데 구성에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거의 뭐 다른 쌀이라고 보면 돼요. 백미는 GI 지수가 70, 현미는 55입니다. 이 GI 지수라는 것은 먹으면 이제 혈당을 높이는 수치인데요.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미에 남아있는 속 껍질과 이 씨눈에 많은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는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혈당을 천천히 덜 올리게 합니다. 밥부터 백미보다는 현미로 드셔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찰기가 있고 또 단맛이 날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찰진 현미는 백미와 GI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찰현미 말고 현미를 드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또 곤약 쌀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뭐 저당에 맞추어서. 그래서 쌀을 지을 때 백미와 섞어서 같이 밥을 먹어보면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GI 수치가 곤약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여서 이 포만감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또한 줄여주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만성적인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미와 곤약쌀을 먹을 때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 수치가 낮다는 의미는 소화를 더디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소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더부룩함과 함께 소화불량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당을 낮추는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두부는 혈당 지수가 낮아 많이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콩 속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우엉에는 천연 인슐린인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시켜줍니다. 완두콩은 단백질이 21%가 들어있을 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 섞어 먹거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양파에 매운 황화아릴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또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압은 물론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도 방지하게 해주는 거죠. 또한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B, C 모두 들어있는 비타민 창고여서 당뇨로 인한 끊임없는 갈증에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위험성과도 직결되는 혈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절로 드시지 않겠는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저희 180도 채널이 전달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 원장님, 방송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식습관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신 원장님의 그런 방송의 입담이 점점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청산 뉴스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자리가 좀 위태로운 것 같고요. 오늘은 180도 채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한 음식만 드시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더라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 방송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럼 진짜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삶이 180도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180도의 윤 원장, 신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게 좀 소개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이게 한 주 한 주 그래 약간 이렇게 그 간략한 시간을 통해서 신 원장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네. 키워드 하나씩만 던져주시면 이런 사람이다. 애매한 MG 아 애매한 M입니다.